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어 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3종 분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쪽에 4종 분말은 크게 볼 게 없으니까 정리를 좀 마저 제가 몇 가지 더 해드릴게요 하셨죠? 그리고 우리 소방시설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여기 3종 분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 시험에 갔을 때 일단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저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예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1종, 2종도 마찬가지고 열분의 시에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소화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흡열은 당연히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냉각은 당연히 있는 거고. 자, 여기 1차 열분해가 됐을 때 166도쯤에 여기에 NH3라는 애가 나와요. 얘 이름이 암모니아입니다. 아셨죠?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암모니아. 그리고 여기에 올소인산이라는 게 나와요. 요게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얘 이름이 탈수탄화라는 걸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탈수탄화. 그래서 얘 때문에 A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 탈수탄화가 뭐냐? 이따가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A급, 목재라던가 또는 섬유 또는 종이 같은 가연물이 있을 때 요 안에 탈수탄화를 시킨데, 요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그게 뭐냐면 얘예요, 얘. 그죠? 난연성의 탄소와 물로 변화를 시킨대요.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잘 타지 않는 탄소와 물로 변화를 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름을 탈수탄화, 그죠? 탈수탄화 효과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A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탈수탄화가 뭔지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는 게 무슨 효과를 나타내냐면, 요게 질식. 꼭 알고 계셔야 돼. 암모니아에 의한 질식. 올소인산에 의한 탈수탄화. 요거는 A급이 가능하게 해준다. 자, 그리고 2차 열분해 때 얘가 나와요. 그죠? H2O가 나오네요. 그럼 H2O는 기본 제가 질식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리고 기본 흡열은 깔리고, 피로인산이라는 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여러분들 피로인산은 잘 안 나오는데, 피로인산은 그냥 한글로만 알고 계셔도 되고, 올소인산은 분자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피로인산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도 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로인산에 의한 질식. 예, 아셨죠? 이게 이제 불연성 기체거든요. 그래서 불연성 기체인 피로인산이 나오면서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 이제 질식 효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계세요?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증기 나와 있고, 수증기 또 나와 있죠. 수증기.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요? 메타인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HPO3.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왜냐면 얘가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A급 할 때. 그래서 이 방진 효과는 약간 불연성의 막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불연성 막 형성 또는 뭐 유리막 형성. 어차피 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피로인산이라는 애에 의한 질식. 또 밑에 가보면 오사나인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얘도 다 질식이에요, 질식. 아셨죠? 질식. 그리고 HPO3. 방진. 그리고 지금 여기 가보면 H3PO4에 의한 올소인산에 의한 탈수탄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쭉 갔을 때.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4차 반응식에 가보면 똑같이 수증기가 나오고 오사나인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죠? 요거를 꼭 정리를 잘 해주세요. 요거. 그리고 여기선 얘가 안 나와요. 1종, 2종과 다르게. 왜냐하면 탄소가 없잖아요, 이 안에. 그죠? 탄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방정식이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과정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얘라 그랬잖아요, 요거. 그래서 메타인산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식. 요걸 최종 열분해 반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위에 있는 걸 그냥 한 번에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로 그냥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H3에 의한 질식, 그죠? H2O에 의한 질식, 흡열까지, 메타인산에 의한 방진. 근데 그 외에 올소인산, 피로인산, 오사나인 이런 것도 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런 애들을 밑에 가보면 소화효과가 나오는데, 선생님 근데
부촉매가 주소화 효과라고 하지 않았나요, 분말엔? 그럼 부촉매가 지금 없는데요. 네,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열분해 반응식에서는 안 나와요, 걔가. 우리가 NH4라는 이온이 나와요, 이따가. 자, 일단은 냉각, 방금 얘기했죠. 흡열, 냉각, 기본 깔리고, 질식, 암모니아와 수증기예요. 절대 CO2 아니야, 여기는 3종은. 아셨죠?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그리고 여기에 부촉매 억제 소화 효과가 일어나는데 열분의 2에 생성된 암모늄 이온의 부촉매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암모니아가 수소와 만나면, 수소 이온과 만나면 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숨겨져 있는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 하나가 더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암모늄 이온이에요. 이온.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이는데 암모늄 이온의 부촉매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한 부촉매예요, 여러분들. 암모니아는 질식이고 암모늄 이온은 부촉매예요, 하셨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연쇄 반응 억제. 그죠? 뭐 똑같은 얘기니까요. 암모늄은 부촉매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올해 요 NH3가 부촉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일단은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풀 때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셨죠? 제 말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탈수탄화라는 게 있습니다. A급 올소인산. 그죠? 요게 탈수탄화를 일으킨다. A급이 가능하다. 얘 때문에 목재 섬유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소를 탈수탄화시킨다. 탈수탄화가 무슨 얘기냐? 난연성 탄소와 잘 타지 않는 탄소와 물로 변화를 시켜서 연소 반응을 중단시키는 걸 얘기하고, 방진이라는 건 액체 상태의 점성을 가진 메타인산이라는 애가 가연물의 표면에 유리막을 형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두 개 다. 분자식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소인산의 분자식 또는 얘를 오르트인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올소인산, 오르트인산. 메타인산은 그냥 메타인산이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뭐 기타 효과 아까 얘기했죠. 피복이나 분무. 장점 A급. 너무 중요한 장점입니다. A급. 그죠? 그리고 신부화제에선 정성이 낮다. 이게 보통 분말에서 다 그래요. 그리고 얘는 특히 A급에서 사용을 했을 때 약간 우리가 고체 가연물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반 가연물이 고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침투력이 좋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뛰어나진 않대요. 그리고 소화력이 2종이나 4종보다 조금 낮대요. 1종보다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1, 2종보다는 2종이나 4종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4종은 일단은 2종에 우리가 요소라는 걸 섞는다 그랬죠. 그죠? 회색이고요. BC급. 열분의 반응식에 가보면 요거 동그라미. 그래서 얘에 의한 칼륨에 의한 부촉매. 요 정도는 체크하셔야 돼. NH3나 CO2에 의한 질식. 그리고 흡열. 읽어보세요. 그리고 피복이랑 운무. 성능은 정말 우수하지만 가격이 좀 어떻다? 비싸다라고 나와 있죠. 성능은 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금속 화재용 분말이라는 걸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D급을 끌 수 있는 분말 소화약제가 있거든요. D급. 글씨가 안 써지네요. 왜 그랬을까요? 자, D급. 자, 금속 화재는 가연성 금속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등 이런 것들이 연소하면 연소 온도가 매우 높고 소화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뭐 폭발이 일으킬 수 있다. 또는 가스가 나온다.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 화재만 끌 수 있는 분말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름을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라고 얘기한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이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는 그죠? 우리가 보통
다른 분말 소화약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촉매를 기본으로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대. 표면을 덮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약간 물리적 소화 쪽에 속한대요. 얘는 부촉매보다는. 맞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그리고 금속화제용 분말 소화약제는 이름이 이런 게 있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아셨죠? 아직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상문제 풀이집이나 이런 데에 이런 걸 넣어놔요. 제가 금속화제용 분말에 대한 걸. 그럼 그때 한 번 더 문제로 한번 만나보셔도 되고요. 자, CDC. 요건 우리가 앞에서 3종 분말과 얘를 섞어 쓴다 그랬죠? 그 약제입니다. 그래서 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본말 소화약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그죠? 서로 간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쓰는 소화약제인데, 분말과 포를 이제 섞어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트윈 에이전트. 근데 20, 20이면 20kg에 20m, 40kg에 40m, 뭐 이런 식으로. 네,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십시오. CDC 분말이라는 게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약제가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제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잘 암기해 주시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앞쪽에 소화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화론에 이어서 우리가 앞에 이제 기본 소화론 그리고 소화약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연소나 화제에 비해. 그럼 여기 1번 문제부터 해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특성에 해당하는 소화약제는 그랬어요. 자, 이거 풀어보십시오. 뭐예요? 오손이 없고 비전도성이다. 장기 보존이 용이하고 추운 지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고 불연성 기체로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죠? 이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2번 공기중 산소 농도가 20%가 있대요.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를 방사해서 10%로 한대. 그럼 20이 처음이었고 얘가 나중 농도가 10인 거죠. 그 여기다가 100. 그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몇 프로가 나와요? 50%. 이거 하실 수 있죠? 네. 어렵지 않게. 이거는 왜냐하면 앞쪽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쉽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공식만 안 까먹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연쇄 반응 속도를 줄인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촉매를 얘기하는 거죠. 화학적인 연쇄 반응 속도를 줄인다라고 했으니까 물, 이건 냉각이죠. 얘 뭐예요? 부촉매네. 오케이. 얘 뭐예요? 제거. 얘 뭐예요? 유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2번밖에 없네. 맞습니까? 자, 그리고 4번. 1301의 기체 비중은 그랬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우리 분자량. 지금 얘 다 줬네. 그럼 CF3에 BR 구해주면 여기 149가 나오고 얘를 몇으로 나눠줘요? 29로 나눠주면 5.14배. 5.1배? 한 5배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5번.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 찾아보십시오. 1301이 14로 정말 높다 그랬죠. 그죠? 여기 한 2 정도 되고 여기 한 6. 여기 한 0.5 정도? 그죠? 0.0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0.05. 그리고 Ig는 거의 없다. 1번. 6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표기와 화학식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 질아이 순서라 그랬죠. 질, 아, 이. 요거 이제 100%. 아르곤. 그죠? 요거 질소 100%. 541. 요게 50%에 52에 40에 8. 맞는데? 근데 여기 네온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4번 50대 50은 맞고요. 그죠? 7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대해 틀린 것은. 아이지오사일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허용 농도도 되게 높고. 아이지오사일은 질소, 아르곤, CO2 맞죠? 그죠? 52에 40에 8%, ODP 제로.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와 분말 소화약제는 화학적 소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얘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죠? 정답 몇 번? 4번. 됐습니다. 하실 수 있죠? 8번. HPO3가 일반 가연 물질인 나무 종이 표면에 피막을 이루어 산소를 차단한다. 막을 형성한다. HPO3 이름 뭐예요? 메타인산이죠. 그죠? 그럼 몇 종? 3종. 9번. 다음 중 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백색. 그죠? ABC, 인산암모늄 대부분. 오케이. 10번. 주성분이 인산암모늄이고 ABC급 화재에 사용 가능한 분말 소화기는 몇 종이에요? 3종이죠. 3종. 11번. 다음 중 일반적인 분말 소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식, 냉각, 방사열 차단 다 있죠. 유화가 어딨어, 그치? 12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갖춰야 되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독성이 적을수록 좋다.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좋다. 대기권 잔존 시간이 길수록 이게 왜 길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짧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짧아야죠. 그죠? 3번이 잘못됐죠. 영향이 오존층 파괴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좋다. 오케이. 13번 분말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KHCO3다. 1, 2,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은 CO2가 생성되지 않죠. 3종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NaHCO3 요 1종 분말은 BC급 백색, NH4, H2PO4 3종 ABC급 비누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틀린 거 맞는 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14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IG0155100541 중 질소를 포함하지 않는 소화약제는 10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아이 순이잖아요. 누가 봐도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포함하고 있지 않대. 잘못됐죠. HFC23의 화학식은 얘다. 부촉매 소화효과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는 없으나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불연 부요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다. 오케이. 15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특징으로 옳은 거. 무색무취 전도성이며 독성이 있다. 왜 전도성이야 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전도성이죠. 누가 봐도 비전도성이죠. 그리고 다음 질식 소화 효과와 기혈 흡수에 의한 냉각. 오케이. 3번. 삼류, 오류 절대 사용 안 되죠. 자체 증기압이 높죠. 필요 없죠. 몇 번? 2번밖에 없네. 그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16번. 할론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지방족 탄화수소, 메테인, 에테인 등의 수소 원자 일부 또는 전부가 할로젠 원소로 치환된 화합물이며 메테인, 에테인과 물리적 화학 성질이 비슷하지 않죠. 2번. 1301과 111은 모두 상온상합에서 기체로 존재하며 유류화재, 전기화재 가능하죠? 근데 이게 안 되지. 금속 안 되잖아요. 금속의 수소화합물, 유기가산화물 안 되죠. 삼류, 오류의 적응성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삼류, 오류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안 되지. 2402는 상온상합에서 액체로 존재하며 자체적인 독성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독성이 너무 세요. 111은 자체 증기압이 낮아 질소가스로 가합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개가 잘못된 게 맞는데 그때 여러분들 소화약제 그 시험 범위에 가보면 할론이라는 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잘못된 거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또 받아줬습니다. 왜냐 없는 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시험 범위를 바꿨다 그랬죠. 얘네가. 그냥 소화약제 전체 이렇게. 원래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세부적인 거에 할론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때 전항답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게 올해 나왔던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질식인데 부촉매라고 나왔다라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약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정리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이제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문제로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올 거다라는 거 아셨죠? 네, 일단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보면 시설론이 나와요. 근데 이 시설론이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시설론이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저는 더 늘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챕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많죠. 소방시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소방시설법에 갔을 때 소방시설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 소화설비가 뭐고, 경보설비가 뭐고, 피난구조설비가 뭐고,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뭔지, 요거는 제가 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종류를 무조건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놔라, 세팅해라. 근데 이제 법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번 이따가 요거를 별도 교환을 통해서 사진을 좀 살짝 보여드리면서 소화설비엔 이런 게 있고 얘는 이렇게 생겼다. 자동소화장치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옥내소화전설비, SP 등 마찬가지 해서 처음에 할 때는 다른 거 안 나와. 올해도 나왔거든요.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올해도 나왔어요.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피난구조설비가 아닌 것은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서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교환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새로운 파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새로운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여러분들 뒤에 끝이 보입니다. 1권에. 요 소방시설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1권 끝나면 이제 2권으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한번 요 1권 마무리를 좀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